중에 한데 맞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수많은 대기업들은 회장님 방들이 다 꼭대기층에 한쪽 구석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들만 층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함의가 크다고 봐요. 건축학적인 함의가 되는 아,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정말 과감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사업을 어디로 진출한다던가 이런 거는 또 그 언론 노출이 알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일단 다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과감한 결정이거든. 네, 왜냐면 진짜 믿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우리 전시회도 얘기했지만 넷플릭스니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IT 회사고. 또 그렇죠. 네, 그 이제 제조업이나 오퍼레이션 영역이 좀 적으면 모르겠는데 네, 많은 회사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진짜 인재 24명만 데리고 하면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 근데 이건 유출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유출을 시켜서 그러면 잔인한 소송을 걸었겠지.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직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저는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이 길 건너에 있는 국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국회에서 국회 막 논의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하잖아요. 그거 국회 방송 다 내보내요. 그렇죠. 그럼 국회 방송 시청률이 뭐 전국민 70% 되냐?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그렇게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하나의 그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어떤 정책 효과가 있거든요. 또 국회 내에서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것은 또 좀 차단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알리지 말아야 돼. 뭐 국방에 나오는 어떤 고급 정보 같은 경우는 공개 안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임원들 중요한 회의 하는 거 뭐 정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회사 사내 시스템에 지금 회의 중인데 그 내용 보고 싶은 직원들은 그 클릭해가지고 컴퓨터로 보라고 우리 정보공학 그 방송하듯이 그냥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는 거야. 아니면은 다 공개된 뭐 타운홀 미팅에서 하다든가. 그래서 직원들 그걸 보겠어요? 근데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 맞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데 내가 안 본 것과 못 보는 것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내가 지금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내가 발언하고 회의하는 것과 아닐 때 회의하는 것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지금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소개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넷플릭스 어디로 이제 회사를 이제 이전해야 하잖아요. 그게 사실 좀 비밀스럽고 공개가 되지 않는데 그것도 한 6개월 뒤에 이전을 하는 건데도 미리 말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넷플릭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원들은.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 다니던 사람들이 뭐 그냥 전세는 없겠죠. 멀리서 다니던 사람이 넷플릭스 본사 인근에다가 만약에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6개월 뒤에 이사를 가버려. 그러면은 이제 멘붕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된 사례가 내가 실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6개월 뒤에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월세 유지를 하고 나중에 같이 이전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까지도 오픈을 안 해줬었으면은 나는 회사한테 엄청 서운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거지에 맞춰서 그냥 직장을 다시 알아봤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직원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회사한테도 좋은 게 이것 때문에 직장 선택을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요. 어떻게 보신 인재인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예전에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거 이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이제 직장과 주거의 직주 근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친구. 근데 멀어져 버려고 이전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직 고민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오픈하니까 넷플릭스 자기들이 이거를 미리 공개를 안 한 잘못도 있고 하니까 주거비 제공하고 이전한 회사 인근에다가 뭐 이제 제공하는 식으로 회사를 사업을 제공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인재 유출이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전 시간에 많이 알아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네요. 이 인재를 꼭 내가 함께 해야 돼. 나의 정말 회사 그 자체로 인지하니까 정말 지금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가벼운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되게 발상을 전환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도 사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모든 걸 좀 촉발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선물 빼고는 다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물 빼고는 다 공개한다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는 공개나 공유가 안 되고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항이었고 나 아닌 다른 경우를 알게 됐을 때 이제 폭발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회사의 인간관계도 어떤 그런
내밀한 관계의 확장판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하는가? 아까 이제 박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야 너희 회사 일인데 왜 네가 몰라라고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당혹감, 그때 상실되는 나의 로열티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직원들을 가장 소중한 내부 고객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그걸 오픈했잖아요. 분기 실적을 며칠 전에 오픈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유출이라도 되는 순간. 그렇죠. 근데 그 200명, 300명 되는 단위 앞에서도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얘기할 때 그렇대요. 이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끼치는 회사 손해나 이런 걸 다 고소해버리겠다라고. 그렇죠. 네, 해요. 그러니까 노출은 하되 이거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묻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노출을 최대한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네. 자기도 모르게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벌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가이드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도 다 오픈할 테니까 지킬 건 지켜주자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세 번째 피드백 서클로 돌아와서 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호의 지침을 유지하느냐인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이 360도 서면 평가라는 걸 이제 넷플릭스에서 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요. 뭐 2000년대 초반에나 했던 겁니다. 굉장히 불만 많아요. 한참 전에 했던 거고 이 360도 서면 평가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도움이 되고자 만든 거겠지만 넷플릭스의 판단으로는 이거 너무 시대적이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와서 도입해가지고 하기에는 한참 예전 실리콘밸리에서 초창기에나 하는 평가 방법인 거고 넷플릭스에서는 이걸 완전 폐기해버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360도 서면 평가의 문제는 익명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명에 숨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면 평가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신뢰도가 내려간다. 진짜 퀄리티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사실 이 360도 서면 평가 같은 경우는 서로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이게 내가 이걸 통해서 발전하고 고민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이게 그냥 악담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사실 이 서면 평가라는 게 한국에서 잘 도입된 사례는 저는 토스라고 보거든요. 리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는 뭐 안에서 계속 동물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은 압박이 너무 세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서면 평가에 서로 상대방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합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우리 합이 맞는지 평가를 하고 팀을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 나간다. 맞지 않은 사람은 내보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좀 더 단단해지는 건 있는데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좀 불안정한 문제는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익명으로 하되 유도를 이제 계속 실명으로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명으로 했을 때랑 실명으로 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익명으로 하면은 좀 더 솔직할 줄 알았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실명으로 하니까 더 솔직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면은 자기가 악담할 생각만 하니까 이제 쉽지 않죠. 자기가 나쁜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인데 실명으로 하게 되면 내가 지적을 한다면 내 이름을 걸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거도 확실하고 이 사람을 내가 돕겠다라는 의지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실명을 그리고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익명을 한다는데 익명을 누군지 찾느라 또 비용이 들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익명 평가하고 나서도 한 달 동안 이 익명 평가를 누가 이렇게 나한테 했을까라고 서로 고민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안 소모되는 시간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 인터넷 댓글 실명제 때문에 이 논란 컸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실명으로 하면 할 말 못한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못할 말이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 이름 걸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막말할 수 배설물밖에 더 돼 그게. 근데 그런 배설물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러야 하는지 그게 무슨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모든 의견은 저는 실명으로 내야 한다. 혹은 왜 이제 필명을 쓰듯이 실명
내기가 좀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게끔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그 상황의 어떤 연출을 위해서 이제 가명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예인들의 그 활동명이 따로 있고 뭐 국회명이 따로 있고 본명 따로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완전히 익명 속에 숨게끔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사회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명? 근데 이거는 CCTV랑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거고 있어도 좋지만 없으면 더 자유로운 거.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CCTV가 우리가 CCTV 도입하는 거 진짜 한창 반대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네네. 지금 여기서 CCTV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간 많이 받아들이죠. 장점에다 많은. 네, 그리고 CCTV를 대체할 수천만 대의 CCTV가 전국 각도로 다 깔렸잖아요. 맞아요. 블랙박스가 상시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각자 하나씩 바꿔 다니잖아. 네, 그게 사실 언제 근거해서 요즘 강력범죄 검거 99%에 달하는 이유가 미제 사건이 없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CCTV 때문이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 때문이라고. 그 당시에 사건이 발생하면 3일 이내에 인근의 그 차량 번호 가지고 블랙박스 까보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몇 개 좀 끊긴다 하더라도 그렇죠.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다 제공이 되고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논란이 많았죠. 사상 침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우리 기술 발전과 또 인간이 추구하는 서로 상충되는 어떤 가치관들 좀 균형 맞아가면서 이제 어우러져 가는데 물론 이것도 완벽하다 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근데 이게 의도가 과연 배제된 정책일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심이 있어요. 근데 모든 정책은 의도가 있죠. 저는 모든 인공적인 것은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걸 이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권력을 더 비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전 확신할 수 있거든요. 강력 범죄는 매우 많이 줄었어요. 8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었고 맞습니다. 성폭력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오원춘 사건을 비롯해서 왜 그렇게 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언론의 이슈가 그렇게 많았냐. 저는 정부가 더 많은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더 바람을 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관심이 있다고. 그런 걸로 다 사람의 관심을 시선 돌리게 그렇게 되면 사실 CCTV 설치 그런 큰 이슈, 나영이 사건이나 뭐 이런 이슈가 크게 발생하면 사실 그렇게 되고 나서 CCTV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많고 설리 사건 같은 경우에 발생하고 이제 뭐 구하라 뭐 이런 이제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으면 네네. SNS에 익명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게 되고 네네. 점점 더 실명화하게 되죠. 그렇죠. 사실 전 최근에 들어서 네이버 뉴스는 뭐 네이티뉴스 이런 포털에 연예 스포츠 뉴스의 댓글란이 줄어들어서 과연 그럼 누가 좋아졌느냐라고 하면 사실 연예 권력과 스포츠 권력으로 그 맛을 볼 수 있는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 스캔들 터지면은 뭐 검찰에서 뭘 가리려고 이렇게 터뜨린다. 이제 그런 진실조차도 누구도 의문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에서 어느 누구도 말을 못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네이버에서 연예 뉴스가 뭐 딱 빵 터졌다. 그러면은 슬퍼요, 서운해요, 아쉬워 있던 거밖에 못 나열하지. 과연 이 사건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 만약에 누가 사망했다 하면 이 소속사의 대표가 어떤 가혹행위를 했다던가 이런 게 이제 이면에서 계속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완전 차단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모든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 확대할 수 맞아요. 있고자 하는 의도가 다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맞습니다. 박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명, 익명. 저도 근데 똑같이 생각하긴 하거든요. 익명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말이라면 안 하는 게 맞는 말이다. 뭐든지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이름이 아니더라도 내 이름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뭔가 단서가 있고 내가 이 말에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처음에 지금 없잖아요. 아예 댓글이 못 쓰잖아요. 연애 안에. 그래서 처음에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맞나? 약간 왜냐면은 되게 물론 악담도 있고 헛소리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는 그걸 개인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성인인 거고 그러니까 이건 듣지 못할 말 이거는 그냥 악담이야 이렇게 하고 그 와중에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네 약간 이런 공감을 얻는 기능도 있지 않나 싶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사의 당사자들이 좋을 일이 없지 않냐고. 그 댓글들로 인해서 뭐 아무리 뭐 선풀도 있을 것이고 뭐 화이팅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기사의 주인공들한테 물어보면은 댓글이 없는 걸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기는 한다. 그래서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뭐 커뮤니티 활동하다가 재밌는 얘기가 왔었는데 네. 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죠. 연예 네네. 스포츠라는 왜 댓글을 없앴냐고 하는데 그 덕분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정말 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 예전에 성매매 특별법 단독하면서 네네. 이게 그 주택가로 그 풍선 효과가 발생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모여 있었는데 이제는 주거지로도 이게 침투하고 있거든요. 더 단속이 어려워서. 더 단속이 어려워졌습니다. 암약화됐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네이버 댓글만 지운다고 해결이 될 일이냐? 가로세로 연구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 근데 그 만약에 그럼 이 여기 댓글 달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비인간적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예전에 뭐 재밌는 얘기지만 일베라는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지금 거의 뭐 유명무실화된 거고. 아, 유명무실됐나요? 유명무실화됐죠. 왜냐하면 각가지 커뮤니티 사이트가 다 이제 일베의 가치가 사라졌구나. 저는 그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일베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모여서 한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일베에만 모였었기 때문에 일베만 탓하면 되고 일베에 대해서만 몰아가면 됐는데 일베기라는 쓰레기통이 엎어지면서 온갖 그 퍼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죠. 그게 더 양성화되는 게 더 무섭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되게 너무 자극적인 댓글이긴 했는데 바퀴벌레가 있으면 새드콜 불러서 바퀴벌레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여기다가 저기로 갔을 뿐이라고. 맞아요. 바퀴벌레는 없애지 않고 그냥 이 집에 있다가 아, 이 집이 깨끗해졌어? 그럼 저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바퀴가 한 집에만 있었다가 다른 집 가면 알을 깝니다. 맞아. 그러면 뭐 작용하든 우경하든 똑같은 건데 그렇죠. 강한 우경화 집단이 한 곳에 모였을 때보다 한두 군데 좀 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0%의 순도의 좌가 있었다면 우파 한 2, 3% 우리 전 시간에 말했던 인도의 인재 밀도를 높이는 거랑 똑같아요. 한두 명이 와서 맞아. 뭐 활동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이제 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답은 아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 극단으로 가면 모든 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듯이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고쳐서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솔직함 또는 뭐 과감한 말 못할 말을 하게끔 하는 폭로의 기능이 있지만 대다수의 무책임으로도 뒤덮이고 그리고 왜 그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처럼 자꾸 그걸 검열하면 그 검열을 뚫고 나온 한 가지가 너무 파급력이 큰데 다 풀어버리면 희석된다. 마찬가지로 저는 익명 댓글에 있어서 순기능은 사실 너무나 무책임한 어떤 감정과 쾌락적인 걸 추구하는 것들의 희석되는 효과가 오히려 더 컸다. 근데 저는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이야 그게. 그래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장려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큰 절대적 여론. 저는 인터넷 네이버의 댓글판이 KBS나 MBC에 나오는 뉴스보다 훨씬 더 큰 타격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미 자명한 그런 상황에서 익명으로 그런 것들을 막 유도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댓글 공작 같은 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근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좀 답이 없고 오히려 또 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장려되거나 과한 권력을 얻게끔 되는 것은 좀 차단하고 그런 어떤 욕망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또 추이를 따라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해요. 저는 제가 예전에 세월호 한번 터졌을 때 네. 제일 화가 났던 게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는 그런 방식. 아 그러니까. 네. 저는 근데 이게 네이버 댓글 없애는 방식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구조가 비슷하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를 삭제해버리는 그런 방식은 매우 폭력적이고 이 사건을 다루는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그냥 즉각적이고 그냥 그 자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익명과 실명 얘기를 했을 때 익명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는 게 맞죠.
아니 이건 공익적으로 꼭 필요한 말인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하는 말이라니까요 라고 한다면 그런 말들도 실명으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힘을 실는 게 맞죠. 그렇죠. 거기에 돈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영웅으로 대접받는 나라가 되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까지 어우러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익명만 없애버렸다? 그러면 사실 그 배설물들은 다른 곳에 다 오염시키고 퍼지고 그 안에 소수로 나왔던 정말 공익적인 내용들은 싹을 자르는 거니까. 그런 측면까지 내려다 본다 보면 어떤 게 답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단편적으로 나올 답은 아니고 우선 이건 어떻게 하고 다음 단계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 몰아가듯이 해야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있는 게 싫으면은 얘네들을 그냥 엎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쪽으로 몰아가야 한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박지선 자살하고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연예인 뉴스만 뻔히 그 댓글이 그렇게 달렸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박성광 인스타 가가지고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 내용 몰라요. 그러니까 박지선이 자살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애정 관련한 컨셉으로 이제 개그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박성광이 최근에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박성광이 뭐 결혼하는 걸 보면서 슬퍼했겠냐. 하면서 박성광 인스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이 네이버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왔다고 봐요. 뭐야? 그리고 유튜브에 그런 이슈 우리가 뭐라 하는 이슈 레카 초딩적인 발상 뭐야? 근데 사실 그런 발상들이 네이버 댓글을 계속 다 지배해 왔던 거죠. 아니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약간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약간 다른 뭐 예능이나 이런 데 나와서도 약간 전 진심이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희화하면서 박지선이 본인들도 근데 사실 그걸로 많이 이름을 얻긴 했는데 네. 그거 사실 그걸 분리를 못하는 거죠. 아니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유아적이고 분리 못하는 이것은 저 어렸을 때 저는 진짜로 김혜자랑 최불암이 부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길을 너무 오래 보다 보면 이 두 분은 정말 시골 사는 사람들이고 저는 부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어쩌면 근데 저는 뭐냐면 그걸 몰라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딘가에 분노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건 맞지만 결국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까지가 공개고 어디까지가 뭐 익명이냐 아니면 그 지켜줘야 될 그 비밀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의 걸 이제 붙인 거고, 그리고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안 된다.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트위터 글을 누가 퍼온 걸 봤는데 가장 무서운 건 정의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제일 무섭죠. 맞아요. 자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지금 박지선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다. 이 진실을 내가 지금 밝히는 거다. 야, 내가 박지선 출연했던 거 내가 다 컨텐츠 모아놨는데 나 박지선 매니아다. 야, 여기 내용 맥락 따보면은 본인은 절대 자기가 악플을 쓴다고 하거나 누구한테 이성적이지 못하게 화를 내고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 때 그나마 우리 눈에 그래도 뭔가 눈에 띄는 악역은 자기 확신을 이끌리는 악인이잖아요. 그걸 레파토리를 만들려고 자꾸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뭐 그런 가족의 어떤 서사를 붙여넣죠.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더 잘 만든 작품은 이 사람이 관점에서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선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선이야. 그래서 마지막 작품이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을 선으로 봐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잘못된 선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막 다루는 게 굉장히 저는 품격 높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나는 지금 정의를 실현하고 뭐 선을 실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시각은 너무 좁은 시각일 때 그럼 어떻게 단정해야 할까? 악의가 없는 어그로를 어떻게 내가 뭐 대해야 할 것인가 맞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서 스포츠칸 문화는 하기로 하고 네네. 3부를 다음 주 딱 정말 3부로 가네요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좋네요. 뭐 2부는 좀 약간 양이 적어서 3부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경민님 그거 유튜브 올라가는 거에 경민님 글도 같이 링크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저는 텍스트와 뭐 보이스가 다 같이 연동되는 모습이 좋아서 크게 저는 그거 없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제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저작자의 또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재밌었고요. 네 또 연결되신 다른 분들은 지금 또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은데
다들 말씀이 좀 어려우신가요? 지금 네, 동강님이랑 호영님 접속하셨는데 네, 어렵습니다. 네, 빨리 예,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되기를 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호영님은 어려우신가 봐요? 네,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 논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 3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